안녕하세요. 지금부터 9월 30일 원베일리 2차 현안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그리고 이장무 관리자님, 그리고 커뮤니티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새로 오신 커뮤니티 실장님 소개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규철 실장님이라고 이번에 레미안 대치팰리스에서 오신 분입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베일리에서 근무하게 된 커뮤니티 이규철 실장입니다. 간단하게 제 양력을 좀 말씀드리면 발리토탈 스페이스라는 브랜드하고 월드짐 해외 브랜드를 한국에 가져와서 런칭을 해서 프랜차이즈 확장하는 업무를 수년간 했었고요. 졸센스펙라는 글로벌 스포츠 기업에서 한국 법인 컨설팅 이사로 한 7년 정도 역임을 하고 타워PMC에서 이제 타워PMC 1차에서 커뮤니티 실장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간 근무를 했었고 이후에 또 대치팰리스에서 커뮤니티 실장으로 3년간 근무를 하고 이곳 원베일리로 가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맡은 임무 책임감 가지고 입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철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레미안 대치팰리스에서 잘 사용되지 않던 연회장을 중석식 식당으로 변경 운영하고 미술 전시회 같은 것들을 이제 잘 정립해 주셨다고 합니다. 원베일리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잘 개발해 주시고 쾌적한 커뮤니티 환경 유지하는 데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5월 달 말에 현안 설명회를 하고 지금 두 번째 설명회가 되는데 그간 있었던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3일 주택관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서 주식회사 타워PMC가 선정이 됐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정된 동대표 5명과 입주민 중에 5명을 추첨을 하여 총 10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찰에 참가했던 3개 업체로부터 설명회를 듣고 평가를 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타워PMC와 공동주택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동주택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야 저희가 타워PMC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용역 계약들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고, 다만 보안과 미화는 별도의 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청의 자문을 받아서 오늘 입찰 공고가 게시되고 10월 중순 혹은 하순에 보안, 미화 업체가 별도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지셨던 부분이 아마 다이닝 서비스일 텐데요. 117동 옆에 커뮤니티 센터 지하 3층에 레스토랑 5에 지금 다이닝 서비스가 게시되고 있습니다. 총 좌석수는 160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부족한 좌석수이나 지금 수요가 많은 관계로 추가적으로 이제 신세계 푸드와 협의해서 공간을 넓힐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평일 같은 경우에는 중식, 분식, 석식 이렇게 진행이 되고 주말, 공휴일에는 9시부터 3시 반까지 조식과 중식 이렇게 제공을 하려고 한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별도의 조식이 없이 한 끼 식사만 가지고 쭉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중식이 12시에 시작을 하고 석식이 20시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식 시간이 지나치게 빠르고 석식 마감이 조금 빠르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제 신세계 푸드와 협의를 해서 운영 시간을 조정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만약 조정을 하게 된다면 중식은 11시 30분부터 그리고 석식은 30분 늦은 8시 30분까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다이닝을 이용하신 것 같은데 이용 아직 못 하셨거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현재는 단일한 메뉴로 지금 다이닝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조금 안정화되는 시점, 3주 뒤에는 복수의 메뉴를 선택할 수 있고, 특히 주말에는 한식 이후에 별도의 브런치 메뉴를 제공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 지금은 수요일로 보통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프리미엄 솥밥이라고 해서 장어나 스테이크, 연어, 그리고 보양 특식 등을 13,000원 또는 15,000원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이외의 모든 식사는 현재는 11,000원에 제공되고 부가세 포함해서 11,000원에 제공되고 있고 현재 관리비에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용 자격은 입주민 그리고 동반인입니다. 입주민 얼굴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입주민이 반드시 한 분은 계셔야 되고요. 다이닝 비용은 입주민 그 관리비로 최종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입주민, 동반인 모두 금액이 동일하게 11,000원인데 추후에는 동반인에 대해서는 입주민 아닌 동반인에 대해서는 2,000원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직까지 혹시 그 얼굴 인식을 등록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커뮤니티 센터 지하 3층 데스크에서 그 생활지원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얼굴 인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 궁금하신 부분들이 이제 예약에 관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약이 처음에는 뭐 현장 예약, 뭐 그리고 모바일 예약,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현장 예약과 카카오톡 모바일 예약을 둘 다 받는 것으로 지금 정했습니다. 다만 현장 예약의 경우에는 식사 영업시간 30분 전 조금 더 일찍 현장 예약이 가능한 것으로 했고요. 모바일 카카오 예약의 경우에는 식사별 영업시간 10분 전 카카오 통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예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석식 시간이 지금 5시에 오픈을 하는데 현장에서 예약을 하시는 분은 4시 반부터 태블릿 PC 이용해서 예약이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댁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카카오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해서 4시 50분부터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문제되는 거는 결국 이제 예약한 이후에 오시지 않으시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소위 말하는 노쇼 이용자인데요.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데 노쇼의 경우에는 이제 그 업체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다른 입주민 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대기 시간이 대기팀이 앞에 뭐 50팀이 있고 대기 예약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20분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앞에 노쇼가 20-30팀이 있게 된다면 뭐 모든 일정들이 다 꼬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쇼를 없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약 이후에 취소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간단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약을 하셨다가 다이닝을 이용하시지 않게 된다면 꼭 반드시 취소 버튼을 누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원칙적인 차원에서는 2회 이상의 노쇼 이용자에 대해서 뭐 1개월 이상의 이용 정지 등 제재를 좀 강력하게 부과를 해서 모두 다 편안하고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게 하자라는 이제 협의를 입대위 그리고 신세계푸드랑 하였고요. 구체적인 제재의 내용들은 아직은 조금 정착이 된 이후에 저희가 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이닝 예약 방식을 가지고 제일 많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조금 좀 보여드리면 만약 처음 이용을 하신다고 하면 그 레스토랑 5 앞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셔서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store.nowwaiting.co /스팟스 하고 24503이라는 주소에 들어가시면 저기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저기서 빨간색 지금 줄서기 버튼을 누르시면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이용을 하신 분들께서는 다음부터는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하단에 예전에 카카오톡에서 과거 받았던 Now Waiting 알림창을 여시고요. 하단에 실시간 웨이팅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창이 하나 열립니다. 왼쪽과 같은 창이 다시 열리고 그때 지금 줄서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그 실시간 웨이팅 확인하기 바로 밑에 보시면 웨이팅 취소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웨이팅 취소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언제든지 웨이팅을 취소하실 수 있으시니까 예약하신 이후에 식사 일정이 변경돼서 식사를 못 하시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다이닝 관련해서 이제 그 입주민 분들이 지금 질문 사항이 조금 많아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일단 키오스크 추가가 필요하다. 지금 키오스크가 하나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본래 신세계 그 조합에서 이걸 하나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하나를 일단 이용하고 지금 현재 그 하나로 부족하다는 지금 여러 가지 판단들이 들어서 하나를 추가 발주를 한 상황입니다.
맞죠? 발주해서 지금 2, 3주 정도 뒤에 키오스크가 하나 더 들어올 예정이고요. 모바일 예약과 현장 예약이 같은 시간에 됐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신 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구분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어르신분들께서 모바일 예약이 불편하셔서 현장 예약을 하러 오시는데, 만약 모바일 예약과 현장 예약을 같은 시간에 한다고 하면 현장 예약을 이렇게 태블릿 PC로 예약하는 그 순간에 모바일 예약으로만 이미 뭐 30명, 40명이 예약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요새 똑딱이라든지 그 병원 웨이팅 하는 곳들을 보면 이런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 예약자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우대를 주고 다음에 모바일 예약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도 비슷하게 땄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추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변경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모바일 예약과 현장 예약의 시간을 조금 다르게 둘 생각입니다. 테이블 수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지금 식수는 다소 초반에 호기심 그리고 관심이 조금 많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식수가 조금 이보다는 아마 줄지 않을까 고려를 하고 있어서 향후 이제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식수를 봐서 추후에 옆에 그 카페 부분을 조금 확장을 하던지 1인석 테이블을 조금 더 많이 만들던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1인석 테이블을 많이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가능은 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이 지금 그 식자재들, 음식들을 지금 서빙을 하고 있는데 로봇에 있는 어떤 동선, 어떤 그런 센서 이런 부분들에서 테이블 위치를 변경을 하게 되면 조금 다시 바꿔야 되는 세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2인석 테이블도 시간을 조금 두고 다시 지금 저희가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들이 몇몇 분 계셨습니다. 타단지 사례 중에 5,000원, 7,000원 이런 곳들도 있다. 그런 곳들의 예를 들면서 저희는 11,000원이 너무 비싼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식단가제와 관리비제의 차이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5,000원, 7,000원 그렇게 저렴하게 하는 곳은 대부분 다 관리비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다이닝 업체가 적자를 보게 되고 그 적자 비용들을 또 그 아파트에서 다시 전보를 메꿔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트리마제 사례를 한번 좀 말씀을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예. 트리마자 같은 경우에 트리마자 같은 경우에 2017년에 이제 국내 최초로 그 조식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는 이제 관리비 부과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물론 세대도 작지만 세대당 한 3만 원에서 4만 원 매월 식사를 하든 안 하든 고정적으로 관리비를 부과를 하는 방식이고요. 저희는 이제 그 총관리 방식이라 그래서 업체에서 수익과 또 손실을 다 부담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인 에너지 비용 빼놓고는 입주민에게 부담이 없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11,000원으로 가격이 돼 있고 특정 식수 이상이 될 경우에는 유지될 경우에는 식자재료로 6,500원, 부가세 별도로 6,500원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퀄리티는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느꼈는데 음식이 조금 따뜻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조합에서 최초 설치한 화구가 이제 화력이 조금 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따뜻하게 하자니 아마도 이제 조리하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고 그러면 이제 입주민들이 또 기다리시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다소 이제 그 부분을 조금 희생해 가면서 조금 요리를 빨리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신세계푸드 쪽에서 추후 화구를 조금 교체하는 것들을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식수 확보에 따라서 달라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웨이팅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는 이제 초반에 저희가 식수를 300씩만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품절이 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초반에 많이 웨이팅을 하셨는데 이게 정착이 되게 되면 11시에서 2시 사이에 되게 균등하게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웨이팅 시간은 지금보다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웨이팅 시간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은 사실은 노쇼가 어느 정도로 없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노쇼만 없어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안정된 웨이팅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봤던 분 중에 실컷 기다렸는데 품절됐다, 이제 식자재가 다 소진됐다라고 해서 취소됐다, 2시간 기다렸다가 취소된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 경우 역시도 이제 그 전전날 있었던 노쇼의 비율을 생각해서 신세계푸드에서 좀 다소 미리하게 예약을 잡았다가 그보다 이제 노쇼가 적게 나오자 이제 그 입주민들께 부득이 좀 취소를 품절 취소를 알린 상황이었는데요. 그 과정에 저도 있었는데 조금 다소 좀 적절하지 못한 대응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세계푸드 쪽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이런 사태가 없도록 좀 여러 가지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저희가 이제 각각 하나씩 이제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지금 현재 언베일리에는 2곳이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이 2곳이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조합에서 공간만 제공을 하고 아무런 집기를 구매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이용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TV도 없었고요, 컴퓨터도 없었고, 제대로 된 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회 측에서는 1억 원 상당의 집기 구매를 위한 예산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여러 차례 공문을 발송했는데 계속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두고 볼 수는 없어서 저희가 시니어 클럽 비품 구매를 위한 예산으로 3천만 원 지원을 승인을 하고 집기가 현재 구매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혹시 관련해서 이사님 말씀하실 부분 있으시죠? 네. 그 시니어 클럽은 현재 회원수는 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65세 이상 입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노인 회장님께 듣기로는 소정의 가입비 또는 활동비가 조금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많이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원베일리가 여러 가지로 좀 다 시설들이 괜찮은데 어린아이를 위한 시설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맘스테이션을 좀 개조해 달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게이트 1, 2 반포대교 쪽 말고요, 아리팍 쪽으로 1, 2에 맘스테이션이 2곳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넓은 부분인데 전혀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9월 26일 정기회의에서 맘스테이션 2곳을 이제 각각 영유아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곳은 이제 키즈 카페까지 가는 곳은 아니고요, 어떤 관리인이 별도로 없이 셔틀버스를 기다리면서 아이들이 간단하게 놀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개조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 새로 오신 이규철 실장님이 이 부분들을 좀 조율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실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다양한 이제 영유아들을 위한 GX 프로그램들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가 듣기로는 10월 달에 준비하면 빠르면 11월 초부터 오픈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한 원데일리 관련해서 제가 2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사설 전동 키보드 자전거가 단지 내 이용이 현재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금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 업체에 요청을 하였는데 4곳 중 한 곳에서는 이를 승인을 하였는데 3곳에서는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 공간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도와주겠다, 이런 식의 어떤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는 다소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을 해서 주차 공간을 설정을 할 거면 월 소정의 어떤 비용을 내거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유지에 이제 물건이 점유되어 있는 경우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소정의 주차료를 청구를 하고 그걸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제 나머지 3개 업체에서도 곧바로 아파트 단지를 운행 불가 지역으로 설정했고요.
최근에는 제가 알는 범위 내에서는 사설업체의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가 단지 내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 중에 하나겠는데 그 펜스 설치와 관련된 지금 진행 상황입니다. 펜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실 서초구청의 개발 행위 허가가 필요하고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펜스 설치를 위한 비용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비용은 뭐 몇 억 이상의 큰 돈이 사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보안업체를 선정이 이제 10월달 예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 장소, 방식, 디자인 등을 보안업체는 물론 입주민들과 논의한 후에 최종적으로 서초구청과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의를 받는 절차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디자인이나 설치 장소, 방식에 대한 어떤 입주민 분들의 의견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아마 이제 서초구청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쉽게 받아들여 주느냐. 타단지의 사례를 보면 아예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제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는 공공개방 통로의 경우에도 일부를 좀 막고 다만 어떤 일부 부분 공간을 오픈하는 식으로 전체를 이제 삥 두르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초구청에서 생각보다 협조적으로 하지 않을 도와주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정이 다소 늦어질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다이닝의 안착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닝이 안착되는 대로 펜스 설치를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생각할 예정입니다. 지금 업체에서 제안했던 어떤 예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상가 쪽에 있는 입구입니다. 큰 출입구죠. 그래서 왼쪽은 이제 자동문으로 됐고 오른쪽은 셔터문 같은 식으로 미닫이로 할 수 있는 거로 지금 제안을 한번 받았고요. 뭐 이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주민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것도 상가 쪽으로 가는 출입문인데, 네, 상가 쪽으로 가는 출입문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떤가라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음 이거는 123동 쪽인 것 같은데요. 한강변 쪽에서 오는 길을 좀 이런 식으로 좀 막아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가장 7월, 8월에 좀 민원이 많고 주민분들께서 가장 좀 문제를 제기하셨던 부분 사실 수영장 수질 좀 너무 물이 더러운 거 아니냐 요 부분인데 사실 요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센터장님이나 시설실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삼성물산에서 말하기로는 눈에 보이는 그 부유물은 클리너, 수영장 클리너의 이물질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제라는 거로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물산 측에서는 일단 유해하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물질이 왜 발생했고 지금 안전한가에 대해서 지금 여러 삼성물산 그리고 이제 그 하청 업체인 수산개발, 신화, 아쿠아 등과 지금 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설실장님 혹은 센터장님께서 좀 간단하게 좀. 네, 지금 이제 회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7월 24일 처음 이제 수질 상태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 처음에 원인을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삼성물산에 공문으로 이제 협조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물산에서도 아직 결론을 못 냈고요. 다각적인 방법으로 정말 그 여제가 그 수영장에 투입이 되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제가 발생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업체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삼성물산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재료를 우리가 이제 청소기가 있는데 수질을 수영장 청소기를 통해서 나온 물질이 여제인지를 지금 확인하는 절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성분 분석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전문가가 와서 2차 또 시료를 수거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2차에는 아마 이제 분자식 구조를 해서 그 여제와 그 수영장에서 시료를 채취한 거하고의 분자식이 똑같으면 여제를 보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제가 흘러 들어간다는 이제 사실을 증명해서 결국은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그 여제 투입이 안 되게끔 진행할 예정인데, 아직은 2차 성분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나오면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나 뭐 센터장님이나 지금 뭐가 됐던 간에 여제 이런 거로 인해서 저희가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보상을 삼성물산에 받도록 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우나 관련해서 조금 문의가 있었고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그 사우나가 그 청소 상태가 굉장히 불량하다라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9월 2일 한 달 전에 외부업체를 고용해서 대청소를 한번 실시를 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청소 인원이 3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3명으로는 그 사우나의 일상관리 청소가 좀 어렵다라고 해서 1명을 추가적으로 더 고용을 할까 하다가 차라리 그 비싼 비용으로 외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문적인 인력들이 우르르 와서 우르르 청소하고 이제 가는 그런 시스템, 새벽에 그렇게 청소를 하는 건데, 그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청소를 실시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사우나 청소 용역업체 선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1차 마감이 되는 걸로 아는데 혹시 결과가? 네. 결과는 유찰됐고요. 저희가 2차는 긴급 공고를 해서 다시 입찰을 실시하면 긴급 입찰 공고는 5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한 10일경이면은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비품 중에 이제 샴푸 등이 비품이 거기 사우나 유지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샴푸, 린스 등의 어떤 비품으로 인해서 한 달에 지출되는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가 넘고요. 그뿐만 아니라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 통을 매번 가시느라고 굉장히 많은 노동력들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통 자체도 이렇게 청결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굉장히 비위생적이다라는 판단도 있어서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없애야 된다, 어떤 분들께서는 그래도 유지하자,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커뮤니티 실장님 주도로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만약 이제 샴푸, 린스, 남자의 경우에는 스킨 로션 같은 부분들을 이제 폐지를 하게 된다고 하면 비누만 두고 이제 샴푸, 린스, 스킨 로션 같은 걸 일회용품들을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우나 내 자판기를 둬서 일회용품을 파는 건 어떨까, 지금 뭐 그런 검토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발소 입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는데 2024년 10월 7일 날 이제 인테리어가 완료되고 이발사 두 분이, 남자 이발소에 두 분이 오실 겁니다. 이발 비용은 15,000원, 염색 비용은 25,000원, 현장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하고요. 내일부터 뭐 하신다는? 네. 원래는 10월 7일 인테리어 완료되면서 오픈하실 예정인데 이발사분께서 내일부터 그 가오픈을 하신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경 그리고 고사목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식지업체가 KG에코라는 곳과 주원조경이 있고요. 이 두 곳에서 나눠서 저희가 지금 조경을 식지했고, 그 중에서 KG에코와 계약을, 주원조경, KG에코와 지금 그 조경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 유지관리 계약을 식지업체 중에 한 곳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게 원래 있었던 하자냐 아니면 유지관리가 잘못돼서 발생한 하자냐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다 보니 가급적이면 식지업체를 유지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일정은 지금
고사목 관련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지금 1차 그리고 2차까지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일단 교체 식재 작업을 예정하고 있고요. 좀 다소 이게 늦어진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원래는 뭐 8월 말 9월 원래 예상을 했었는데 유난히 좀 더웠던 계절이다 보니까 이게 또 식재는 좀 약간 선선한 계절에 해야 좀 좋다고 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정이 좀 늦어진 게 있고요. 일부 안 된 부분들은 내년 봄에라도 식재를 이제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21페이지 21번째 거 해주시겠어요? 다목적 체육관과 키즈 캠퍼스가 지난 8월 13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 역시도 비품들이 없던 것을 저희가 비품을 구매해서 농구장 등을 구매해서 오픈을 했고요. 농구장 같은 경우에는 농구대가 좀 제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5월 1일 오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106동 옆 지하 2층이고요. 이용을 하시려고 한다면 커뮤니티 센터 데스크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홈릭이나 키오스크로 예약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홈릭에 프로그램 요청을 지금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홈릭을 통해서도 다목적 체육관이나 키즈 캠퍼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과 키즈 캠퍼스에 대한 내용들은 표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설명을 조금 추가적으로 드려야 될 부분들은 지금 그 체육관 관련해서 동반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그 동호회 같은 분들이 지금 꼭 운동하는 사람 말고도 뭐 후보자 혹은 이제 뭐 관람하는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입장에서는 동반을 할 수 있게 무료로 입장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분들로 인해서 운동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입대위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다음번 회의에서 이 부분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용을 하든 안 하든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최적의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이용을 하든 안 하든 모두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는 쪽으로 결론은 아마 정해질 것 같습니다. 키즈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시에서 17시까지 오후 5시까지 이용이 가능한데 이 시간이 너무 지나치게 짧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6시 혹은 6시, 7시 정도로 좀 7시는 저는 좀 긴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변경을 할 것 같고요. 이거는 다만 이제 인력의 문제가 있어서 인력이 확보되거나 해당 관리하시는 분이 6시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문의사항들이 있었던 부분들을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하자, 지금 이제 저희가 입주한 지 1년이 돼서 하자 보수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하자 보수가 이제 뭐 사항마다 다른데 1년, 2년, 3년, 그러니까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3년짜리가 보통 되고, 그 전에 이제 신청하셨던 부분들은 현재까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시공사 삼성물산에서 어떻게든지 하자를 처리해 주시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자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거를 생활지원센터에서 시설팀장님이 이렇게 모아서 조금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삼성물산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거를 한꺼번에 좀 모아서 처리를 조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도 계속 이제 조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삼성물산과 사자 관련해서 한번 조만간 미팅을 할 예정입니다. 미팅 때 조금 미비한 부분들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요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푸시를 하면 할수록 조금 효과가 좋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도 이제 한계인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공사가 해주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분께서 이제 반려견 등록제, 대소변 처리, 화단 보호를 위한 편말을 설치해 주실 수 있냐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 반려견 등록제에 대해서 뭐 면밀히 공부를 사실 잘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아파트에서도 그런 게 없어서 잘 모르고, 다만 저도 지나가면서 봤을 때
이제 그 반려견들이 잔디 안에 이제 너무 막무가내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화단 보호 혹은 대소변 처리에 대한 어떤 팻말을 조금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제 혹은 인식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현안들 조금 정리가 되면 좀 함께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저희 질문 내용 중에는 조합 집행부 전행 관련해서 진행 사항을 안내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입대위 회장이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진행을 한 거라서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다른 방식을 통해서 기존에 제가 알려드렸던 카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정리될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대위 월별 스케줄과 진행 사항을 업데이트하고 공지해 줄 수 있냐라는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사례도 존재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이 아니고서야 제가 서초구청장님께 제가 감히 그런 직위에 있다는 건 아닌데, 대표하시는 분들께 그런 것들을 미리 알려달라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최대한 지금 3개월에 4개월에 한 번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최대한 더 수시로 진행 상황을 공유해 드리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 등록 관련해서 조금 불필요한 차량 등록이 개선이 됐는지,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입주대표에서 이제 주차관리 규정을 개정을 해가지고요. 차량 등록을 저희가 입주할 때는 그 주민등록 등록이 저희 아파트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입주할 때는 그 입주자 명부에 무작위로 이제 신청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주차관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차량 등록을 이제 새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 받았고, 6월 30일자로 시행 전에 저희가 새로 등록하기 전에 전부 등록 대수가 저희가 세대수가 2,861세대가 등록을 했었고요. 차량 등록이 5,876대였습니다. 저희가 세대당 2.8대 주차 등록을 할 수 있는데 5,876대가 등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을 이제 9월 30일까지 마감을 한 결과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등록 세대 수는 2,835세대로 26세대가 감소했지만, 차량 등록은 4,628세대로 1,248대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미등록 세대가 한 90세대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한 60세대는 아마 차량 미보유 세대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향후 관리는 일단 주차 면적 범위 내에 있는 세대한테는 지속적으로 문자하고 유선 연락을 해서 등록을 계도할 거고요. 주차 면적 초과하는 세대가 출입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안 한 세대는 저희가 공지를 해서 주차를 부과하겠다는 공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회장님 통해서 접수를 받은 건데요. 방문 차량 등록을 이제 기일을 좀 지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삼성물산 홈닉 측에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 그리고 개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그 기일을 지정해서 방문 차량 등록한다는 거는 지금 방문 차량 등록하려면 날짜를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어서 이제 한 달 단위로 좀 예약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지적들이 있으셔서 그 부분을 홈닉에 좀 변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만 해도 그 주차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입주민분들이 말씀이 굉장히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타단지의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좀 앞에서 전화만 되면 혹은 이런저런 확인하고 바로 열어주느냐. 사실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제가 저도 이제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이제 변명 아닌 변명으로서 이제 제가 조금 이해되는 부분들이 약간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차 등록을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주차 등록을 하지 않은 세대가
120여 세대, 1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도 막무가내로 지금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그 게이트 앞을 그냥 막으시면서 이후에 다른 차들의 차량을 방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또 그분으로 인해서 또 뒤에 세대분들이 여러분들이 또 이용이 계속 또 어렵다 보니까 그 시큐리티 입장에서 그 보안 담당 직원 입장에서는 이제 좀 뒷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금 유선 확인하거나 좀 간단히 확인해서 좀 이렇게 출입을 시켜 드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타단지랑 비교하기에 뭐 그런 좀 운영상의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타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단지들은 다 이미 세팅이 된 단지입니다. 세팅이 된 곳, 예를 들어서 뭐 다이닝도 그렇고요. 그 통신사 중계기도 그렇고 이미 세팅된 단지에서는 뭐 룰을 강력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 쉬운데 저희만 하더라도 지금 다이닝 룰 제가 어떻게 A로 하자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이 계시고 B라고 하자라고 하면 비판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그걸 또 지키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고 지금 중계기 하나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계속 이제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단지다 보니까 아직 룰이 정확하게 지켜져 있지 않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강하게만 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당연히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주차 관련해서는 보험업체가 새롭게 정해지는 시점서부터는 굉장히 좀 엄격하게 좀 관리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당구대 혹은 뭐 탁구대 설치가 가능한가 혹은 아파트 시설 중에 운영되지 않는 공간이 어디 있으며 향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운영되지 않는 공간은 예전에 헤스티아 하자 접수를 받던 지하 2층에 헤스티아 공간이 있고요. 또 여기 어디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그 바이크 스테이션 옆에 또 예전에 삼성물산 직원들이 썼던 공간이 있는데 거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간도 저희도 어떤 방식으로든 좀 이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화장실이 안에 없고 조금 인테리어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소음 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절하게 어떤 곳으로 써야 될지는 모르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뭐 탁구 동호회에서는 탁구대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느냐 뭐 일부 분들은 또 당구대라도 몇 개 설치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 부분 혹시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대희 공식 SNS를 개설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시는데 저도 처음에 SNS 만드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습니다. 하는데 일단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센터장님께서 그 홈페이지 개설 쪽을 말씀하셨고 그때 비용으로 대충 홈페이지 개설은 아니었나요? 네, 무료였어요. 네. 아무튼 홈페이지 개설을 제안하셨는데 저희는 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생각을 했었고 이후에 이제 카페를 이용해 볼까 했었는데 카페는 이제 관리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가입과 가입 절차라든지 이런 게 좀 연동이 되기 어려워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홈닉 쪽에 지금 계속 이제 여러 가지를 요청을 드리고 개선 사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좀 동대표분들이랑도 의견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좋을지 지금 입주민분들께서는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 관리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만든 이미 사이트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홈닉도 있고 그리고 일부 단체가 만들어 놓은 카페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다 특장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홈페이지를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주민투표 한번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무료였는데 이제 비용 받는 걸로 했고, 그 이유는 한 사람당 150원인데요.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근데 저희가 이제 세대 수가 3,000세대고 주민이 약 7,000에서 8,000세대 정도, 8,0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주민투표 할 때마다 안건별로인가요? 한 번 할 때마다인가요? 안건별로인가요? 저 한 번 할 적만. 한 번 할 때마다죠. 그래서 100만 원 정도는 좀 사실 부담이 돼서 홈릭에도 지금 투표 기능을 만들어 달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다이닝도 지금 사실은 저희가 나우웨이팅이라는 곳을 쓰고 있는데 거기가 월 굉장히 저렴합니다. 월 4만 원인가 그 정도만 내면 되는 건데, 사실 입주민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이제 시간대에 맞는 예약 혹은 뭐 여러 가지 좀 부가적인 저희에게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나우웨이팅이라든지 홈릭이라든지 뭐 네이버 카페라든지 통해서 구현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서 한편으로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냐면 어떤가 생각은 했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홈릭을 최대한 한번 개선을 하고 바꿔보자 라는 조금 입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이동 옆에 한강 나들목 공사는 사실은 저희 거는 아닌데 조합과 구청에서 사실 뭐 좀 갈등이 약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요것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백이동 옆에 그 한강과 연결 통로는 이제 일명도 토끼굴이라 그러는데, 현재 지금 공사 중이고요. 가림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사가 안 하는 거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일단 원인은 그 차수막 설치를 이제 구청에서 추가로 요청을 했대요. 현재는 이제 그 자동으로 차단이 되는 시설인데 수동도 가능하게끔 좀 추가 공사를 해달라. 조합 측에서는 조합은 해산됐기 때문에 비용이 없다. 그래서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그 시공 업체와 협의가 돼가지고 그 시공업체와 조합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이고요. 개통 예정일은 11월 말경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네, 11월 말이면 한강 나들목 공사가 완료가 돼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차량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입대 이후 2차례 논의를 조금 했습니다. 좀 상세한 내용들은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아무튼 지금 방문 차량 이용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아직 뭐 정해진 건 아닌데 각 평형별로 그 방문 차량 주차 대수 시간을 좀 구분을 하자라는 의견이 입대에 좀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운전기사를 두시는 분들이 보통 통상적 모두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 평형이 좀 넓은 부분이 있으니까 뭐 방문 차량 이용 시간을 이용하셔서 운전기사분들을 이용을 조금 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보수는 저희도 지금 주의 깊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보도블록이 조금 여러 가지로 좀 2차까지 진행됐고요. 2차까지 보수했지만 추가 이제 달라진 거나 파손 부위는 시공사와 협력사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네, 좀 뭐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2차까지 저희가 보도블록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좀 사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공사랑 협의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사실 바라시는 부분들이 문주 교체이실 텐데요. 사실 문주 교체가 돈이 많이 드는데 저희가 돈이 그렇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주 교체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건 쉽지는 않고 이제 삼성물산 측에 요청을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보자. 지금 조만간 삼성물산과 만나서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좀 저렴해 보인다. 타 거에 비해서. 아시겠지만, 아시는 조합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원래 이게 그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문주, 위화감이 들 수 있다고 해서 문주를 두지 않았다가, 이제 갑자기 좀 바뀌면서 문주를 뒀는데, 저희만 조금 희생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타단지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만 조금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 문주가 현재 있고, 요거는 이제 다른 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요게 좀 하자다. 이제 처음부터 좀
더러워 보였고 이제 좀 하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삼성물산 측에서는 일단은 그 자신들은 설계대로 했었던 거니까 그건 특히 조합이 승인한 사항이다 보니 뭐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건 하자가 아니다 이라고 양쪽의 입장이 좀 대립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하자든 하자가 아니든 이제 그 법률적인 부분을 떠나서 사실 보기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나 이제 생활지원센터 쪽에서 이제 타워 PMC 측에 하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까 수영장 이슈라든지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할 부분들 또 삼성물산에서 저희 아파트를 여러 가지로 좀 홍보 대상으로 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레버리지 삼아서 협상 카드로 이용해서 문주를 교체까지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진 않겠지만 문주를 좀 보강하고 더 외관을 예쁘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시간이 다소 좀 걸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긴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게스트하우스를 온라인에서 취소하는 걸 요청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온라인에서 취소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게스트하우스 안 그래도 지금 취소율이 조금씩 월 100건 정도.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월 100건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다시 예약이 맞춰서 매출 변동을 했습니다. 뭐 월 100건이면 사실 굉장히 너무 많은데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취소를 못하게 한 이유는 조금이라도 번거롭게 해서 신중하게 이제 예약을 해라 라는 취지였는데 지금도 좀 너무 많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커뮤니티 실장님이랑 뭐 다이닝이 조금 정리가 된 다음에 좀 정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지금 7개 게스트하우스를 25일 이용할 수 있으면 175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100개 정도가 취소됐다는 물론 다시 또 예약이 되는 거지만 100개 정도 취소가 된다는 건 좀 정말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못 이용할 수가 있어서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커뮤니티 라커룸 이모님을 2명에서 3명으로 변경할 수 있겠느냐, 인건비 변동 없이 이제 시간을 주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모님 제가 알기로는 그 라커룸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최저임금으로 거의 받고 계셔서 금액을 더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혹시 이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1층 카페 울림 현상에 대해서 1층 카페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다목적실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울림 현상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삼성물산 측에서는 하자가 아니다, 설계대로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 측에서는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삼성물산과 협의도 필요한데 지금 방음제라고 해야 하나요? 네, 방음제 설치 비용은 좀 다소 많이 들어서 방음제는 이제 시공사랑 협의를 해서 풀 부분인데 그 전이라도 이제 이 카페 울림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모색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커튼 같은 걸 설치를 해서 조금 울림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또 카페는 또 이렇게 밖에 보이는 투명한 유리창에 밖에 보이는 게 또 메리트이기 때문에 그 커튼을 설치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궁극적으로는 삼성물산이 좀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몇몇 가지 저희가 요구사항들과 좀 같이 해서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맘스테이션 화장실 악취가 제거가 되어야 되고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전혀 거의 사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청소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여기 또 그래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저희가 이제 맘스테이션을 개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서 좀 이 부분들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우나 비누 받침대를 지금 쇠로 되어 있는 것이 비누를 너무 많이 소진을 하니 플라스틱으로 교체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고요. 해당 부분이 적절한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용 부분 에어컨 가동 시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시기를 기준으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죠. 원래 기준은 30도 이상 일주일
일주일간 지속했을 때 에어컨을 원래 가동을 하고요. 한또 이하로 됐을 때 일주일 정도 유지되면 또 중단을 하는 시스템으로 원래는 공용부 에어컨을 가동합니다. 근데 올해 특히나 너무 더웠었고 저희가 제일 문제가 저기도 나와 있지만 지하 에어컨의 실외기가 지하 2층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지하 2층의 온도가 너무 상승돼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저도 이제 9월 말까지는 공용 부분 에어컨 가동을 센터장님도 지시하셔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했다가 너무 지하 2층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으셔서 좀 조기에 좀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데 운영은 30도를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더웠을 때 에어컨을 가동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30도 이하가 일주일 동안 유지되면 일단은 에어컨을 중단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공용부 에어컨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기준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하루라도 30도가 올라가면 예. 올라갈 거라고 예정이 돼 있으면 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공용 공용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공기관에서는 아까 얘기 드린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사설 기관들은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결정하기 따라 틀립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사실 이번에 엄청 더우면서 많은 분들이 지상으로 나가기 싫어서 이제 지하를 다니시는데 지하로 다니다 보니까 더 덥고 특히 이제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베이크아웃이라고 하죠. 유해 화학 물질들이 막 나와서 눈이 따갑다 이런 지적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궁극적인 원인은 아마도 공용 부분 에어컨에 대한 실외기가 지하 2층으로 지금 빠져 있어서 그게 에어컨을 틀면 틀수록 저희가 이제 틀면 틀수록 이제 지하 2층이 더워지는 거고 또 이것이 뭐 정확하게 그 원인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차량이나 전기차 이런 부분에도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아서 조금 가동 시간을 덥다 하더라도 좀 안 틀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의견 중에는 이제 실외기를 아예 외부로 뽑을 수 없느냐 아니면 뭐 실외기 자체는 두더라도 그거 팬을 뭐 지상으로 뽑을 수 없느냐 뭐 그런 의견들이 있긴 있는데 아마 비용이 굉장히 크겠죠. 미관상 비용 문제인데 1층에 만약에 실외기 설치한다고 하면 그거 미관하고 여러 입주민들이 받는 민원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타단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단지는 사실은 지상에 설치된 경우가 많은데요. 에어컨을 갖다 이렇게 가동하는 아파트가 사실은 아크로 리버브 파크 같은 경우에 다 지연이었고요. 여기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인간용의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고 실외기가 지하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현장 상황이.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공사를 지상으로 뺀다는 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뭐 여기 관리사님도 계시지만 이 관계된 작업을 하려면 건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문제점이 더 발생할 수 있어서 일단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판단입니다. 그러면 뭐 환기, 뭐 선풍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공기를 순환시킬 수밖에 방법이 그거밖에 없을까요? 공조기 가동 시간을 원래 이제 1시간당 10분씩 가동을 했고요. 여름철에는 지금 1시간 30분당 10분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을 사실 돌렸어요. 4시간 정도를 돌린 거니까 급백인 가동을 그렇게 오래 하는 데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에너지 비용이 만만치 않은 비용이라서 일단 조심스럽고요. 근데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원래 기준이 겨울철에 여기 올해 오기 전에 겨울철에 저희가 하루에 보통 돌려봐야 1시간 돌렸습니다. 1시간. 그래서 3시간에 한 번씩 정도 돌렸었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에는 30분당 10분 돌렸으니까 정말 많이 돌린 거예요, 사실. 근데 그 비용이 다 에너지 비용이니까 그거는 좀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기세도 많이 나왔고 또 유난히 또 역대급 예. 더위여서 여러 가지 좀 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근데 궁극적으로는 조금 계속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딱히 어떤 정답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마지막으로는 커뮤니티 부정 사용자에 대한 페널티 부과를 강력 요청을 많은 분들이 하셨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또 이제 그거 이제 그 부정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또 굉장히 강력한 목소리를 내시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 계도 기간을 두고 좀 그러니까 기간을 두고 이제 페널티를 부과하는 쪽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다 이렇게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이렇게 우리가 규율대로 이용하도록 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제 입주 초기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양해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페널티 근거도 입대위에서 만들어서 부정 사용자들을 부정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 저희가 준비했던 준비했던 부분들이고요. 혹시 뭐 관리사님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좀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관리사입니다. 여기 이제 회장님이 장시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상세하게 입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이제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는 저희가 당면 과제가 2년차 하자 종결이 상당히 많은 양이 있습니다. 많은 양이 2년차 하자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삼성은 이제 그냥 빠이빠이 하고 이제 떠나버리면은 그만이거든요. 무슨 소리냐 하면은 세대 내의 하자는 2년 이내에 다 캐치업해서 복원까지 돼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자 보수를 어떤 집이 어떻게 고쳤는지 그런 사례를 생활지원센터 가서 보면은 그 다음에 수업을 해서 이건 하자가 되냐 아닌가 이런 것까지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고쳐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문준이 이런 거 아주 굵직굵직한 거 있잖아요. 악취 나는 거 이것 악취 나는 세대 그 다음에 문주 그 다음에 결로 아주 그 다음에 이 방 이렇게 좀 지금 유튜브 생중계 하는데 뭐 들리는 소리가 울려가지고 잘 들릴지 모르지만은 이런 울리는 공간에 대한 거 저기 컨벤션 센터 거기 어제 마이크 잡고 뭐 이렇게 연결해서 그저께 회의를 했는데 웅성돼 가지고 전혀 대화를 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헤스티아 이제 카페 1층 카페 거기 가서도 말씀을 나눠보면은 울려가지고 진짜 이게 왜 커피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하자를 이번에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입주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저기 입대위가 다 해주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입대위는 전체적인 이제 외곽 공용 부분 이런 것들만 지금 중점적으로 보는 거고요. 세대 내 하자는 입주민이 좀 주로 좀 봐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 나온 김에 노인회에서 하는 우리 경로당이죠. 경로당이 이제 개관이 좀 늦어져서 진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원래가 이제 아파트 단지는 열었을 때 아파트 단지가 이제 오프닝 됐을 때는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이 최우선적으로 열어야 되는 주민복지시설인데 이렇게 상당히 좀 늦게 된 거는 아까 회장님도 말씀했지만 조합에서 시설을 좀 완벽하게 해줬으면은 빨리 열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텅텅 비어가지고 그 시설비를 충당하는 걸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이제 그 부분을 들여서 했지만 충분하지 않지만은 일단은 임시적으로 열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했고 점점 더 보강해서는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노인회에서 잘 이어받아가지고 훌륭한 원베일리 노인회가 좀 되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희들 입대에서도 어떤 불편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노인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하에 이렇게 주차장 관련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 사항이 이제 많이 있을 겁니다. 누가는 기사가 왔는데 대기하는 시간에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모자란다든지
그 다음에 램프로 사람이 뭐 내려가는데 아무 제재도 없는다든지, 그 다음에 오토바이가 갔는데 오토바이를 어디다 둬야 되는데 거기 등록이 안 됐다든지, 사고가 났을 때는 사거리, 메인 사거리에서 카도를 돌 때 큰 차가 있어가지고 뭐 걸려서 안 보인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캠핑카, 이건 뭐 지하에 이제 2층에다가 두는데, 거기는 완전히 이제 어떻게 요금을 부과하는 건지 아주 궁금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 규정이 조금 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생활지수센터하고 같이 해서 한번 이제 개선을 좀 시킬 거니까, 아이디어 있으면은 좀 여기 홈닉이나 이런 데 올려주시면은 참고해가지고 완벽하게 좀 고쳐질 겁니다. 그 다음 특히 요새 이제 여러 동대표들이나 회장님이 좀 수고를 하시는데, 다이닝이 그나마 늦게라도 개관이 돼가지고 많은 입주민들이 아주 잘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 나름대로 호평이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좀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유튜브 댓글 중에 이제 뭐 세대 약치라든지 개별 세대가 각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뭐 일단은 개별 세대에서 대응하는 게 원칙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예전에 살았던 아파트 기준으로 본다면 뭐 몇 년 지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거를 이제 하자 처리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가 취합을 해서 좀 그때 좀 전체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사실은 뭐 삼성물산이랑 이제 악취 부분 관련해서 계속 미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노력하는 것과 별개로 또 저희 쪽에서는 이제 수시로 그렇게 또 계속 미팅 일정을 잡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에서도 노력을 좀 해주시고,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오늘 뭐 현안 설명회 지금 오늘 잠깐만. 네, 드릴까요? 네, 한 말씀 주세요. 저 센터장입니다. 지금 이제 두 분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일단 저희 이제 생활지원센터 관리사무소는 사실은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상에 이제 공용 부분을 유지보수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또 저희가 이제 세대 부분도 이제 신경 안 쓰는 건 아닌데, 일단 저희가 이제 관리 주체로서의 하자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시설팀에서 공용부는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건 샅샅이 다 뒤져가지고 지금 접수를 해서요, 그 삼성물산 측에 전달을 했고요. 그걸 저희가 목록화 시켜서 일일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은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마 하자 부분은 거의 발제를 했고요. 세대 부분은 저희가 지금 관리사님이 2년차 말씀하셨는데, 제가 2년 전에 그 세대에 전부 그 하자 발제 신청서를 세대에 일일이 이제 발송을 해서요, 어떤 하자가 있는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2년차에 해당하는 모든 하자 리스트를 신청서에 만들어가지고 세대에 배부해서 일일이 체크해서 저희가 일괄해서 삼성물산에 2년 하자 보수 종료 기간 전에 발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니어 클럽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3천만 원 이내에서 비품을 구매해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제일 싼 게 어딘가를 이제 사사스 찾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결제를 동 대표장님 결제해 주셔가지고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는 기본적인 물품은 다 시니어 클럽에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일단은 이제 공용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공용 부분을 관리하다 보면 사실 입주민끼리 얘기하다 보면 잘못된 정보가 또 전달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시라도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생활지원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법이나 관리 규약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되는 거라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하시라도 전화를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2차 현안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관리사님, 센터장님, 그리고 나와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